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차릴 것 같습니다. 매일 잠옷 차림이 있다가 놀러 왔어요. 놀러 아는 왔어요. 언니 집에 이제 지금 항암 다시 시작하기 이틀 전이죠. 이틀 전. 네, 네. 새로운 약으로 항암할 거라 머리도 빠질 거라서 네, 머리가 빠질 머리도 거예요. 짧게 잘랐고 흰구. 아는 언니 집에 놀러 왔는데 네. 오전에 시간이 좀 비어서 삼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찍을 예정입니다. 네, 찍고 있습니다. 3탄 내용이 뭐죠? 3탄 내용은 이제 항암을 시작해서 몰라요. 3탄 일단 항암을 시작해야 돼요. 3탄에서. 그래서 캠프포트를 신고 항암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항암 시작할 때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맞아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잘 걷지도 못했어요. 항암하기 전에 이제 그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건강한 거를 먹고 이제 집 주변에 산책을 하는데 한 10분만 하면 와이프가 되게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 정도로 이제 와이프의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무슨 느낌이었죠? 이 배 쪽의 느낌이? 그때는 진짜 기력도 없고 맞아, 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되게 맞아, 힘들었어요. 오래 걷지를 못하고 그 약간 배에서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게 좌측 골반에 제가 전이가 있어가지고 그 좌측 골반에 통증도 좀 있는 통증이 상태였고 있었어요. 통증이 이제 가끔 쿡쿡 쑤시는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난소가 워낙 크고 이 배를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네. 뭔가 이 난소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막 배가 아플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네.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걷기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항암 전에 몸을 만들려고는 했었는데 그게 쉽진 않았다. 네,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항암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는 모든 항암이 입원을 하고 하는 항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첫 항암이라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 처음 항암을 2박 3일 아무튼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인퓨저라고 해서 달고 집에 올 수가 있거든요. 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가방 항암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가방에 이렇게 항암제를 달고 네. 거기서 이제 압력차에 의해서 서서히 항암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를 달고 집에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통원 항암을 했죠. 네, 2차부터는. 첫 항암을 하고 느낌이 어땠나요? 좀 물렁거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뭐 좀 할만하다 싶었죠. 처음엔 할만하다 싶었죠. 할만하다 싶었죠. 근데 사실 저는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엄청 심해요. 항암 초반에 이제 화담숲을 이제 산책 겸 아니 자연을 많이 보면 좋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연을 많이 보면 좋고 어쨌든 뭐 바람 쐬러 간 거죠. 네. 바람 쐬러 화담숲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의 뭐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이렇게 부축하고 보통 사람의 0.5배속으로 걷는 한 그죠. 5분 걷고 앉아서 쉬고 맞아요. 5분 걷고 앉아서 쉬고 맞아요. 그래서 그 화담숲을 한 바퀴를 다 걸어서 못 돌고 3분의 1 정도 돌고 이거 타고 왔잖아. 모노레일을 모노레일 탔습니다. 타고 왔는데 네. 그 3분의 1 돌고 모노레일 타고 오는데도 한 3시간 걸렸어요. 맞아요. 아주 힘들었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맞아요. 계속 간식 먹고 쉬는 중간중간에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천천히 갔던 기억이 있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고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을 하면서 컨디션이 좀 좋아지지. 그지. 항암을 하면서 오히려 컨디션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항암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4번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좀 좋아졌습니다. 통증도 조금 가라앉고 난소 쪽에 불편함도 좀 적었고 항암을 하고 한 며칠 지나면 이 왼쪽에 제가 골반에 이렇게 쿡쿡 쑤시는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빈도가 줄어요. 아, 그게 빈도가 줄었다가 항암을 다시 할 날짜가 다가오면은 그때 되면 다시 좀 쿡쿡 쑤시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참고로 저희는 2주마다 한 번씩 항암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2박 3일 동안 하는 그런 항암제를 맞고 있답니다. 그 폴폭스랑 얼비툭스 썼습니다. 네, 저는 그걸 이름을 잘 몰라요. 저는 유전자 변이가 없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MSS여가지고 키투르다는 못 쓰는 상황이었고 여튼 그래서 폴폭스랑 얼비툭스를 썼어요. 네. 그 폴폭스랑 얼비투스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폴피리 아바스틴? 네, 폴피리 아바스틴. 그 두 개 중에 폴폭스, 얼비투스 쓴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폴폭스랑 얼비툭스를 보통 먼저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얼비툭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죠? 교수님들마다 좀씩 다르죠. 그렇죠. 폴폭스를 쓰냐 폴피리를 먼저 쓰냐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좀 다른데 근데 따라갑니다. 아바스틴을 쓸 때는 보통 폴피리를 먼저 많이 쓰는 것 같고 걔들이 쌍으로 조합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 조합이 뭔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폴폭스랑 얼비툭스 조합을 많이 쓰고 폴피리랑 아바스틴 조합을 많이 쓰고 저희는 의료진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의 경험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중구난방해서 나 나중에 편집하기 힘들 것 같아. 아주 힘들어요. 남편이. 자, 그래서 화담숲을 갔다 왔고 아니 그래서 힘들어요. 네 번의 항암을 하고 4번의 항암을 했습니다. CT를 찍죠.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는데 결과가 어땠죠?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께서 CT를 찍었는데 간에 2점 몇 cm였는데 네. 0.7cm로 줄었고 네, 줄었어요. 그리고 이 대장이랑 난소도 좀 줄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대장은 많이 줄었고 맞아요. 난소는 그 안에 물이 좀 더 늘고 고형 부분, 그러니까 암세포 부분은 좀 줄었다고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굉장히 4번 만에 좋았다고 하셨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지금 하자라고 하셨죠. 4번 찍고. 그죠? 그때 4번 찍고 수술을 하자는 의견은 누가 주셨죠? 설정과 교수님. 설정가 교수님이 주셨죠. 설정가 교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 난소의 위험이 없었으면, 난소가 전편을 보시면 난소가 이렇게 터진다는 위험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위험이 없었으면 더 항암을 하고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간이 항암을 해서 아예 안 보이면 네. 수술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수술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0.7cm 요 정도 됐을 때는 딱 보이는데 많이 작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위를 잘라내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아예 안 보이면 오히려 수술하기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 항암을 9월 4, 5일 정도에 3, 4, 5일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4차를 했으니까 11월 25일 정도에 4차 항암을 하고 CT를 찍고 이제 1차 결과를 본 거고요. 이제 그때 수술 날짜를 잡죠. 수술 날짜 12월 26일. 그렇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수술 날짜를 저희가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받으려면은 항암은 끝나고 한 달 정도 텀이 필요하고 네. 수술하고 나서도 또 한 달 정도 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도 한 4, 5주 정도 앞뒤로 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막에 네. 암이 있는데 보통 복막에 암이 있으면 그 복막에 파종됐을 위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막전이라는 게 위험한 이유가 복막 전체에 이제 씨앗을 뿌리듯이 이렇게 암세포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복막 파종이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복막에 암이 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복막 파종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일단 복강경으로 한다. 네. 간, 난소, 대장, 복막 다 한다. 네. 근데 배 안에 내시경을 넣어봤을 때 복막 파종이 있으면 개복을 해서 할팩을 하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복강경. 복강경으로 하고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발 복막 파종 아니어라. 아니, 이렇게. 그래도 그 전에 교수님들이 계속 뭐 수술 안 된다고 하고 뭐 했던 이유가 제가 복막 파종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지가 않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 한 5시간 5시간 정도 했던 정도 것 했던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대장학문외과 교수님, 산부인과 교수님, 간단체 교수님 맞아요. 이렇게 해서 3분이 네. 수술을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네.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수술할 때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 그리고 와이프의 어머니, 이렇게 장모님 이렇게 오셨고 저 같이 있었는데 막 기다리고 있었죠. 그 상황을 막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수술을 하는 동안 저는 병원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기도를 했죠. 네, 병원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기도를 했고, 중간에 이제 교수님이 저를 한번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외과 교수님이 하시고 나서 네.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 넘기면서 이제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 넘기고 같아요.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단 수술은 대장 쪽은 잘 됐다, 뭐 복부 쪽도 이제 크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간담체 교수님께도 그 간 쪽에뿐만 아니라 그 폐 위쪽에까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통 터치를 하고 왔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네.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그다음에 병실에 있다가 제가 이제 올라온다고 문자가 오죠. 네, 문자가 와서, 그래서 저는 급하게 그래도 뭔가 정결하게 와이프를 맞이하고 싶어서 양치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양치를 하는 동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오는 모습을 이제 첫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나 들어올 때 이제 양치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차 싶었습니다. 전 네. 기억도 안 나요. 네,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해롱해롱한 상태로 이제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와이프를 처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딱 봤는데 너무 뭐랄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네. 수술이 대수술이었잖아요. 엄청 대수술이었으니까. 왜냐면 간이랑 대장이랑 복막이랑 난소랑 이렇게 4개를 다 했으니까 굉장히 대수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막 수액도 엄청 주렁주렁 맞아요. 달고 있었고 콧줄도 하고 있었고 맞아요. 소변줄도 하고 네. 있었고 그러니까 수액이 한 뭐 5-6개 됐어요. 네, 그냥 이렇게 소면줄, 그렇죠, 소면줄도 하고 그리고 있어서 이제 복대도 하고 있고 뭐 그 상태로 거의 뭐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거의 쓰러져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자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호흡을 하래요. 엄마랑 남편이 심호흡을 많이 해야 가스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 의료진이 가스가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네. 와이프를 깨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심호흡하면서 눈만 뜨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자지마, 자지마 이렇게 했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왔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도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하셨고 네. 저는 그리고 간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오래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무통주사도 되게 일찍 뺐어요. 하루 이틀 만에 뺐던 것 같고 네. 근데도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팠어요. 네. 그래서 먹는 진통제 마이폴인가? 그 마이폴 먹으면서 그냥 있었는데 별로 안 아팠어요 그때. 생각보다 별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프긴 하지. 배에 힘을 주기가 힘들고 아하. 배에 힘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 걸을 때는 엄청 천천히 걷기는 하는데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저희. 근데 많이 걸었어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고 안 힘들었어. 네, 살아야 그래서 되기 이제 때문에. 보통 수술 끝나고 오면 이제 저녁에 수술해주신 교수님들이 와서 회진을 도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김현 교수님 와서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복막이 그 파동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도 수술 다 잘 됐고 네. 복막이 가장 중요한데 파동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암이 아닌 것 같고 하나는 항암 효과가 잘 들어서 흔적만 남아 있어서 긁어냈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죠.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봤을 때도 하나는 자궁 내막증이었고, 아, 그랬어요? 네 하나는 이제 암세포가 나왔다. 근데 네네. 이제 뭐 거의 죽어 있어서 긁어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항암 효과 좋았다. 항암 효과가 이제 복막은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도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냐면은 좋아졌어요. 그 암세포가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몸에. 네. 근데 걔네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걷는 거나 이렇게 배에 힘주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 후항암은 수월했습니다. 선항암이 훨씬 힘들었고 아하. 후항암은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네네. 그 보통 자기분들은 수술을 못하고 고식적 항암을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저도 선항암 했을 때 많이 힘들었고 네. 막 많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가도 막 통증이 있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네. 네, 그래서 힘듭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후항암은 선항암에 비해서는 그 체력이 많이 좋아진 상태여서 네. 할만하고요. 네. 근데 이제 대신 항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부작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네. 뒤로 갈수록 힘들어요. 네네. 근데 나 초반에는 되게 괜찮았고 네. 나중에 제가 막 12회차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항암까지 합쳐서 28번 항암을 했죠. 아, 1차 약으로. 그렇습니까? 네. 선항암 4번 하고 후항암은 24번. 24번이라는 거는 보통 대장암에서 한 사이클이 12번이기 때문에 두 사이클을 한 거예요, 후항암은. 처음에는 선항암 포함해서 보통 12번만 하면 한 사이클 끝이기 때문에 그 후항암도 8번만 하면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맞아요.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혈종과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철두철미하세요. 맞아요. 저는 교수님들을 잘 만난 복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혈종과 교수님이 8번 하고 나서 저한테 좀 더 해보자. 왜냐면 복막에 있었으니까 복막에 복막도 굉장히 그렇고 난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복강 내에 전이가 많았기 때문에 네. 교수님은 항상 그 복막 전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맞아요. 좀 걱정을 하시는 많이 것 같았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또 재발할 위험이 워낙 크니까 가능하면 항암을 오래 끌고 가자. 맞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1년은 항암하는 게 안전하다는 네. 게 교수님의 의견이었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체력이 잘 버텨주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체력이 잘 버텨주는 네, 편이었어요. 그래서 12번 했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절망을 했어요. 그 12번을 하고 이제 그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12번 회차를 하고 교수님께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좀 더 하자고 하셔서 너무 절망을 했는데 절망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그때 제가 부작용이 더 세게 왔어요. 아, 맞아요. 멘탈이 좀 나가서 부작용이 더 세게 왔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게 이 부작용도 내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더 세게 오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생각을 들었죠.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용량을 좀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용량 줄여가지고 조금씩 줄여서 네. 18회차까지 또 봤습니다. 18회차까지 받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옥살리를 빼주셨어요. 아, 옥살리 그렇습니까? 플라틴이 부작용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 옥살리 플라틴 부작용이 그때 됐을 때 거의 엄청 심해져가지고 그때 옥살리를 빼고 이제 그 뒤부터는 5FU랑 얼비툭스만 가지고 그 뒤에 24회차를 했는데 그 18회차 뒤로 옥살리를 빼고 나서는
이 얼비툭스 부작용이 또 더 심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리가 나가지고 났다.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피부가 난리가 났다. 수분크림을 한 시간마다 발라도 건조합니다. 건조해서 막 쩍쩍 갈라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 그랬고 네. 이제 이 뒤에 얼비툭스는 이제 피부에서 네. 여드름이 너무 심하고 네. 막 염증도 엄청 많이 나고 막 네. 이렇게 난리가 나서 좀 힘들었습니다. 수분크림을 종류별로 막 이것저것 막 엄청 많이 샀어요. 별의별 거 다 써봤는데 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수분크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내가 이 피부가 장벽이 회복이 안 되는 거라 항암제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시간이 지나야 돼. 네. 이게 막 이렇게 피부가 막 거칠거칠한 걸 이렇게 막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번을 뭐 어떻게 잘 버텨냈죠. 잘 버텼죠. 와이프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잘 네. 버텼고, 네, 먹는 게 좀 쉽진 않았죠. 저는 항상 먹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먹으라고는 했지만 쉽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울렁거림이 별로 없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초반에는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식욕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입맛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제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맛이 아니에요, 뭘 먹어도. 그래서 이제 일단 입맛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회차가 지속될수록 너무 지치고 식욕도 떨어지고 밥이 먹기가 싫어요. 저는 옆에서 잘 먹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좀 뭐랄까 안타깝다 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했죠. 왜냐면 나는 그 느낌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나는 그 느낌을 저희가 직접 환자가 아니니까 그 느낌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게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또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맞아. 이 뭐랄까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못했어요. 근데 조금 계속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죠. 그게 사실. 보통 환자와 그 보호자들 사이에 네. 그 항상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은데, 이게 뭐 서로 당연히 의견이 다릅니다. 이제 네. 보호자는 당연히 그냥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와이프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거니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내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 강요하진 않았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도 제가 엄청 못 먹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항암을 하면 한 며칠은 좀 힘들죠. 네. 항암제 달고 있는 한 3일부터 그 뒤 한 2, 3일 해서 한 5일 정도는 좀 잘 못 먹어요. 근데 그 뒤에는 좀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그래도 한 1, 2kg 빠졌다가 다시 1, 2kg 회복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저는 살이 유지를 계속 했어요.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 보면은 조금 빠졌죠. 근데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환자를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되고 대신 이제 환자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뭐 음식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네. 찍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CA 수치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CA 수치. 네. 그래서 CA 수치는 처음에 제가 진단받았을 때 16.8. 네. 16.8이었고. 사실 뭐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높은 수치는 또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수술하기 하기 전에 항암 4차 하고 CT 찍었을 때가 그냥 6.5 정도. 그랬어요? 6.5 정도였고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1.9로 떨어졌다가 맞아요. 이제 다시 항암을 할 때 3에서 4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쭉 항암을 했었습니다. 한 3.4 뭐 이 정도로 마지막까지 왔고. 네, 24회차 때쯤 교수님이 선택을 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CT상에서도 계속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교수님이 선택권을 주셨었고 저는 그때 조금만 더 하자라고 했었고 와이프는 하기 싫어 죽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고 해서 그만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제가 설득을 해서 28회차까지 좀 했었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암을 하는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CT에서 막 크게 문제될 정도로 뭐가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뭔가 의심될 만한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약간 이런 건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계속 더 항암을 이끌어 오셨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교수님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만하고 싶다 막 약간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렇게 막 그 정도로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었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도 뭐 그 정도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뿐이지. 지쳐 있었었죠. 네. 그냥 지치죠. 네. 이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네. 항암을 1년 넘게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더 해요. 더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어주신 게 네, 저는 다행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저 최종 1년 후항암을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해라. 항암을 더 할 건지 아니면 2달을 쉬어볼 건지 쉬게 되면 2달마다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항암을 최종 28차까지 하고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 암 카페에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직접 뭐 아무튼 누가 직접 저희 중에 직접 글을 올렸는지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댓글에 항암제가 더 이상 들지 않을 때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댓글을 봤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죠. 근데 왜냐면 사기는 재발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항암제가 들지 않는다는 건 재발을 했다는 건데 재발할 때까지 약을 계속 맞으세요라는 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사실 멈추는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까지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막상 그 선택의 자리에 왔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고 그때도 환자와 보호자 간에 약간의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고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게 왜냐면 모든 게 결과론적인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중단을 했다가 재발을 하면 항암을 중단해서 개발을 한 거고 네. 근데 뭐 항암을 끝까지 계속 맞다가 또 재발을 하면 항암을 계속 해가지고 체력이 또 저하된 상태에서 또 항암제를 바꿔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항암을 계속 끌어왔을 때도 재발을 안 하면은 이제 이게 항암제 덕이 되는 거고 맞아요. 항암을 계속 끌어왔는데도 재발을 하면 뭐 이게 하여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정말 이게 없는 것 사람 같아요. 몸이랑 이 암이 언제 재발을 하고 네.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답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할 때도 근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사실 그냥 오히려 체력을 키우는 게 낫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단을 해서 체력을 회복을 해서 나중에 혹시 재발을 하면 또 항암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오래 항암을 했으면 좀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항암을 쉬고 나서도 그 오래 항암을 하신 분들은 항암을 쉬어도 암세포가 더 안 커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체력이랑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환자가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결과론적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결정에 내가 따르는 거고 그 결과에 따르는 거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 결정에 있어서. 교수님이 뭐 알려주시는 거죠. 네. 지금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지금 뭐 환자분 상태를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저희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 결정에 도움이 돼주시는 거고 그 결정을 위한 뭔가 기준들이 환자와 보호자가 있을 텐데 아무튼 정보가 필요한 그 정보를 교수님께 얻는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요미세브란스 교수님들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그래서 결국 28차를 끝내고 항암을 중단을 했고 네. 이 2달의 방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을 받았죠. 2달 뒤에 추적관찰 CT를 찍을 거고 그 사이에 제가 그래도 체력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남편이 이제 시켜가지고 필라테스도 다시 다니고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네. 살도 좀 쪘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복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복직하려고 열심히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그 추적관찰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죠. 결론은 재발의 소식을 들었죠. 네, 제가 왼쪽 난소 전이었고 왼쪽 난소만 절제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죠. 난소는 전이가 잘 돼요. 그 반대쪽 난소에도. 그래서 양쪽 다 제거를 할 거냐 네. 아니면 한쪽 난소만 제거를 할 거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이가 될 거를 미리 예방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혹시나 여기 재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쪽 난소에 살려두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면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난소를 미리 다 절제를 해버리면은 이제 호르몬 문제도 있어가지고 뭐 골다공증 위험도 좀 빨리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임신도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뭐 사기기 때문에 사실 임신은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때 그래도. 항암이 워낙 잘 들었고 뭐 남편도 애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좀 더 나은 미래를 원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쪽 난소를 살려놨었습니다. 살려놨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2달 만에 재발을 했죠. 제가 그 중단할 때도 교수님이 워낙 철두철미하셔서 패시티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안 그때는 나왔어요. 난소가 그냥 멀쩡했고 깨끗했습니다. 깨끗했고. 그래서 2달 만에 반대쪽 난소가 5.5cm로 발견이 됩니다. 디디. 말이 되나? 그래서 2달 만에 패시티를 또 찍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달 만에 5.5cm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28차까지 후항암을 했고 항암을 멈췄고 멈춘 다음에 저희는 2달 만에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된 네. 이유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암 투병 브이로그 시작한다고 한 영상을 보면 제가 굉장히 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이번에 설명하는 영상 보고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밝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재발했을 때 제가 굉장히 센치합니다. 그거 보시면 맞아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지만 맞아요. 그때가 제가 가장 센치한 정도. 맞아요.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가장 우울한 정도가 이제 그때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재발이 됐고 뭐 심지어 이제 다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통증이 생긴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친한 친구 어머니도 투병 같이 대장암 자기로 투병 중이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이유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 그때 생각하면 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 뭐 긍정적이지만 항상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암 네네. 환자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언제나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항상 이렇게 밝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남편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상을 살 때는 저는 맞아요. 이제 안 좋은 생각은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이고 네. 좋은 거는 잘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을 때는 그냥 뭐 안 좋은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울컥한 감정이 네. 올라오는 저도 또 파워 F입니다. 네. 전 파워 T. 네, 파워 T인데 네. 와이프한테는 F. 여튼 F.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네. 사람은 다 죽고 뭐 언제 죽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네.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자는 주의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슬픈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좋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 뭐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대단한 거고. 와이프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이틀 뒤부터 이제 다시 항암을 후항암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지금 영상이 이제 나중에 또 올라가겠지만 네. 수술하고 다음 항암하고 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들 그리고 뭐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항암할 때의 뭐 부작용들 뭐 운동 먹는 거 이런 거 뭐 천천히 영상 찍어서 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 찍을 때 또 참고해서 네.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세요. 네